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이제 배울 문법이 Destructuring Assignment. 이름 또 멋지죠? 구조 분해 할당이에요. 자, 여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이 Destructuring Assignment는 배열이나 객체 둘 다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원래 여러분 우리가 배열부터 좀 볼게요. 배열. 구조 분해를 반대로 한다라는 뜻인데, 배열에 막 값을 넣고 빼는 거를 반대로 한다. 자, 이런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배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 여기 값을 뽑을 때 ARR 0번째 해가지고 변수에 담죠? 첫 번째 해가지고 변수에 담고, 두 번째 해서 담고, 네 번째 담는데, 구조분해 할당 문법을 사용하려면 이걸 반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대로 되는 겁니다. 배열에서는 여러분 위치 요소를 정확하게 써주면 그 위치 요소 해당 번째를 바로 받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A에는 뭐가 담기고, A에는 AR 0번째가 담기고, 첫 번째 담기고, 두 번째 담기고, 세 번째가 담겨요. 반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렇게 쓰던 거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반대로 적는다. 자, 이게 우리 ES6의 엄청 또 중요한 아주 멋진 문법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안에를 비워줬어요. 안에를 비우시게 되면은 자, 배열에서는 인덱스 번째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0번째 요소를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요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콤마 찍었는데 비워놨죠? 그러면은 그 값은 안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제가 적어놨네. 네. .x 라고 썼으면 전개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x 찍어보시면은 값을 다 받아줍니다. 배열 형태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AR의 0번째 요소는 변수로 받고, 두 번째 요소는 변수로 받고, 나머지 세 개는 전개 구문으로 받겠다. 그럼 나머지 있는 게 뭐 하나였다 그러면 한 개만 들어오는 거고, 두 개였다 그러면 두 개가 전개 구문으로 들어오고, 세 개였다 그러면 세 개가 전개 구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x는 어디 있냐? x는 여러분 변수 자리죠? 변수 선언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실 거는 요거예요. 배열에서는 위치를 반환받는다. 위치. 배열의 인덱스 번째 요소. 자,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Destructuring이에요. Destructuring. 자, 우선은 배열 하나 만들어 보죠. const ARR A, B, C, D. 자, 요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원래 저희는 여러분 이제 요렇게 썼었어요. ARR의 0번째를 좌측에 뭐 변수 여기다가 뭐 저장을 한다. 그쵸? ARR 첫 번째 요소를 좌측 변수 여기다 저장을 한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기존 문법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반대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건 기존의 방법이라고만 적어놓고
자, ARR을 여러분 우측에다가 두고 반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 변수 라인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배열을 구조분해 할당할 때는 왼쪽도 반드시 대괄호가 찍히는 거예요. 배열을 구조분해 할당할 때는 왼쪽이 뭘로 찍힌다? 대괄호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 A, B, C, D. 자, A는 A가 나와요. 자, 결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문자 A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 B 변수에는 뭐가 담길 것이고, 이렇게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뽑아 볼까요? AR 가지고, 자, A라는 변수는 지금 이미 있으니까 뭐 N1, N2 받고 N4 받아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변수가 지금 3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쵸? 자, 각각 값을 한번 찍어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 A, B, D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은 위치 정확히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요거 여기 앞으로 당겼다고 해서 4번째를 받는 게 아니고 3번째까지만 받게 됩니다. 3번째까지만.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ARR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받아볼게요. 콘스트 뭐 K1, K2. 자, 이렇게 받아볼게요. 자, 나중에 많이 보이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의미예요? K1 변수에다가 첫 번째 요소를 구조분해 할당하겠다예요. 그쵸? 두 번째 K2 변수에다가 두 번째 값, 배열의 두 번째 값을 구조분해 할당하겠다예요. 그래서 콘솔 로그 한번 보시면, 자, 이게 A가 나오고 이 친구가 B가 나옵니다. 나중에 많이 보이는 문법입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전부 다 받겠다. 자, 점점점 x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x 변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x 변수. 요거는 이제 배열 넘어오는데 x라는 변수를 전개해서 받겠다라는 뜻이죠. 전개해서 받는다. 이러시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넘어오는 요 x 값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ARR을 전부 다 반환받은 배열 형태로. 조금 더 형식을 좀 바꿔볼까요? x1, 뭐 x2, 점점점 x3. 자, 이렇게 써보죠.
자, 셋 다 한번 찍어 볼 거예요. x1 찍어보고, x2 찍어보고, x3 찍어 볼 건데, 자, 구조분해 할당은 여러분 배열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몇이에요?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 D가 담기는 이런 모형으로 우리가 값을 다시 받아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분해 할당을 했을 때 전개구문으로 받았을 때는 배열 모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조금 봅시다. 자, 객체에서 구조분해 할당을 좀 볼게요. 객체 문장에서 구조분해 할당.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배열은 대가로로 구조분해 할당이었죠. 객체는 표현 형식이 중괄호니까 중괄호 구조분해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봅시다. 요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구조분해 할당에서 사용되는 이 중괄호 하나가 못 찍혔냐에 따라 완전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펄스는 객체예요. 중괄호가 열렸다. 그죠? 객체죠? 그럼 펄스는 오른쪽에 두고, 이제 기존 문법 같은 경우는 펄슨.name, 뭐 펄슨. 또는 이제 name. 자, 이렇게 들어가 사용을 했는데, 기존 문법. 펄슨을 오른쪽에 두고, 자, 펄슨이 객체니까 좌측에서 중괄호를 열어야 돼요. 그쵸? 이게 만약에 배열이었으면 여기가 뭘로 바뀐다? 대괄호가 되는 거예요. 중괄호를 열고 키를 적어주면 됩니다. name이라는 키를 구조분해 할당하겠다 라고 하시면 name 값을 바로 끄집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좌측은 뭐가 될까요? 키가 들어가는데 name age 잡 꺼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한 방에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name은 뭐 김철수 30세, 그 다음에 이거는 배열이 나오겠죠? 잡은 배열 형태로 값을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문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만 위에처럼만 여러분 사용을 하면 반드시 name과 반드시 age와 반드시 잡이라는 이름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중복으로 우리가 값을 꺼내는 이런 게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바꿔 가져오기 문법을 제공을 해줘요. 이름 바꿔서 갖고 오기. 자, 이름 바꿔서 갖고 오는 거는 name을 갖고 오는데 우측 변수 이름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age를 가지고 오는데 BBB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좌측에다가 뭘 써주는 거예요? 객체 문장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name을 가지고 나오는데 AAA라는 이름으로 쓰겠다. age를 가지고 나오는데 BBB라는 이름으로 쓰겠다. 자, 이렇게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오브젝트 하나 만들게요. name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원래 기존 문법은 기존 문법 한번 생각을 해보면 obj.name 이렇게 사용을 하시든가, 그쵸? 뭐 여전히 이것도 많이 사용이 돼요.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이순신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문법이었죠. 자, 주석 처리하고
자, 이번에는 구조분해 할당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에다가 OBJ를 두고 좌측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받아?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만약에 네임 값을 끄집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네임 변수 그냥 하나씩 봅시다. 자, 이렇게 찍어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네임 값 받아왔죠. 그쵸? 나는 AG도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갖고 나오시면 되는 거야. 네임 갖고 나오고 AG 출력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네임에는 이순신, AG에는 20 값이 담기게 됩니다. 쉽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객체 안에 요소들을 다 그냥 펼쳐서 갖고 나오겠다. 여기 X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통째로 가지고 나왔네요. 그쵸? 객체 자체를 그냥 통째로 복사해서,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쭉 그냥 펼친다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냥 통째로 갖고 나오는 문장이 되네요. 통째. 전부 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름 바꿔 가져오기 한번 봅시다. 자, 중괄호 하나 열어주고, 자, 여기에 이제 네임, 뭐, AG, 그 다음에 잡.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잡. 자, 이렇게 생긴 객체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이 다 한 번에 가지고, 한 번에가 아니고, 만약 구조분해 할당 한다고 들어가면, 변수 중복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펄슨 우측에 세워놓고, 우리 좌측에서 이렇게 갖고 나오실 수 있죠. 펄슨 우측에 세우고, 좌측에 네임 값 갖고 나온다? 그럼 홍길자 갖고 나가실 거예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AG 갖고 나오고 잡 갖고 나오신다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될 텐데, 자, 이름 바꿔 가져 나오기 써봅시다. 자, 네임이라는 이름을 콜롬 X라고 써볼 거예요. 자, X가 위에 있네요. N이라고 해봅시다. N.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임이라는 키를 N 이름으로 가지고 나온다가 됩니다. N 이름이 N 변수.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N 변수 한번 여러분 찍어보시면은 얘가 이제 뭐예요? 홍길자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각각 들어있는 저 세 가지 값을 다 갖고 나와볼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우측에 펄슨 세워두고, 자, 네임은 뭐 N1으로 갖고 나오고, AG는 A1으로 가지고 나오고, 잡은
자, ARR로 뭐 이렇게 갖고 나오겠다. 이렇게 쓰시면 지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여러분 요거다 이거죠. 요거 이렇게 뭐 N1, A1, ARR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지어서 갖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A1, ARR 쉽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본 거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은 배열에서는 대가로로 뽑고요, 객체에서는 중가로로 뽑아요. 자, 이게 그러면 조합이 됐을 때 여러분이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조합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인덱스 3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제이슨 모형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 갖고 와서 선언을 하세요. 자, 여기 들어있는 모형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볼까요? 리스트 배열이네, 배열. 그쵸? 배열 안에 객체 하나, 객체 두 개, 그리고 객체 안에 이제 num이라는 키, 뭐 타이틀이라는 키 있고, 인포는 또다시 배열이고, 프로필은 또다시 객체를 갖고 있네요. 그쵸? 제이슨으로 표기하면은 이제 뭐 배열 안에 배열 있고, 배열 안에 있고, 객체 있고, 모형 이렇게 이제 뭐 나타내실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 두 번째 객체에 들어있는 두 번째 객체에 있는 hello라는 값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번째 객체의 hello의 값 한번 타이틀이죠. 타이틀의 값 한번 뽑아본다고 기본 문법으로 가정을 하면은, 자, 기존 문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예, 그쵸? ARR, 리스트 첫 번째라고 하면 우선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다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는 키 접근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기존 문법으로 뽑으면 그러면 요 값이 헬로우예요. 맞아요? 자, 요거 구조분해 할당으로 똑같이 뽑아볼 거예요. 구조분해 할당으로. 그러면 오른쪽에 리스트를 세우고 좌측에서 값을 가지고 나오는데, 첫 번째 구조분해할 대상이 배열이에요, 객체예요? 그러면 뭘로 찍어야 돼? 대괄호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객체만 갖고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현재 A가 뭘까? 배열이라고 A가. 자, A를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찍었는데 A가 여러분 두 번째 객체가 나왔어요. 그쵸? 자, 헷갈리면은 모형을 잘 보세요. 리스트는 배열이고 얘가 0번째 요소, 얘가 첫 번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배열 구조분해 할당은 대괄호 찍는다 했잖아요. 대괄호에서 인덱스 번째 A,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거 갖고 나왔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A가 지금 두 번째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그러면은 구조분해 할당 하겠다 라고 쓰이면 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리스트
자, 두 번째 객체에서 타이틀 값 갖고 나와야 되죠? 그럼 A가 지금 객체였어요? 맞죠? A라고 쓰는 이 두 번째 자리가 객체였죠? 그럼 객체의 구조분해 할당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해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뭐다? 타이틀 찍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가면 이걸 한 번만 보세요. 자, 봐봐. 위에서 A를 다시 우리가 구조분해 할당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말고 위에를 다시 보세요. 위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A를 다시 구조분해 할당 하면은. 맞죠? 그러면 결국에 얘니까, 얘가 되니까, 얘가 1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썼던 게, 이렇게 여러분이 나타냈던 게, 그러니까 두 줄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한 줄로 작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이제 두 번째죠. 구조분해할. 자, 그러면 우리 타이틀 말고 네 가지 두 개 갖고 나와 볼까요? 넘 타이틀 인포 갖고 나와 볼까요? 넘 타이틀 인포. 자, 그러면 두 번째 객체의 넘과 타이틀 인포 가지고 나와 볼게요. 리스트 오른쪽에 세워두고, 자, 두 번째 객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 그쵸? 타이틀 인포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객체의 넘 타이틀 인포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름 바꿔 갖고 오기 한번 해볼까요? 이름 바꿔서 가지고 오기. 자, 넘버라는 거를 A로 제가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콜론 A 들어가겠죠. 그쵸? 타이틀을 뭐 B라는 이름으로 갖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인포를 C로 갖고 나올 거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A, B, C 한번 봅시다. A, B, C 한번 찍어 봤어요. 잘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 필요 없고 인포의 첫 번째 요소만 갖고 나올 거예요. 자, 인포는 멜론이에요. 자, 멜론이라는 값 자체를 제가 첫 번째 요소 요것만 가지고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객체의 인포의 첫 번째 요소만 갖고 나오겠다. 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객체가 나와요. A는 객체인데
우리는 인포만 뽑아야 되죠. 자, 요렇게 뽑았을 때 여러분 이 중괄호 인포까지가 배열일 거예요. 그쵸? 자, 이 배열 안에서 다시 첫 번째 요소를 갖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인포라는 친구를 다른 이름으로 갖고 나오는데 그 다른 이름은 어떤 x가 되고, 자, 다른 이름은 x가 되고, x는 다시 배열이니까 구조분해 할당시키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콘솔 로그 A 한번 찍어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요까지 들어갔을 때, 요까진 이해했어. 인포 여러분 찍으면, 요거가 지금 배열이에요. 요거. 배열. 자,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갖고 나오기 하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인포를 x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나온다. 자, x가 현재 인포랑 똑같은 친구잖아요. 자, 얘를 다시 구조분해 할당시킨다. x는 배열이야. 다시 구조분해 할당하면은 x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뭐가 되고, 멜론이 되고, b가 오렌지가 될 거예요. 볼까요? 콘솔 로그 해서 a에 b, a 이렇게 하시면은 적어보시면 멜론과 오렌지 뜯어서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거의 반복이에요. 자, 이 모형이 계속되는 반복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객체에 벌스와 이미지를 갖고 나와보세요.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첫 번째 객체에 프로필 안에 들어있는 벌스와 이미지 값 구조 분해 할당 해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객체니까, 자, 프로필 안에 첫 번째 객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안에 요소를 보시면은 우선은 배열이에요. 그쵸? 자, 우선은 배열이니까 대괄호로 구조분해 할당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그쵸? 첫 번째 요소니까 그냥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A, 첫 번째 요소를 저는 A에다가 뭐 받았어. 자, A, 자, 여기 A 자체가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객체가 나올 거예요. 뭔가 조금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 A 값 찍어보니까 0번째에 있는 요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A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구조분해 할당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 두 줄로 작성을 하게 되면,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두 줄로 보세요. 두 줄로 다시 A를 왼쪽에다가 두고, A가 객체니까 요 안에서 우리가 뽑을 게 이제 인포죠. 자, 인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포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결국에 얘니까 이걸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뜯을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다? 한 번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첫 번째 요소를 뽑는데 그 요소에서 인포라는 값을 뽑을 거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인포가 이제 인포 값을 한번 볼까요? 자, 인포가 바나나랑 애플이라는 우리가 인포 뽑을 게 아니죠. 네, 프로필 뽑을 거죠. 자, 프로필을 이렇게 뽑아 주시면, 자, 요 프로필이 객체 지금 저 첫 번째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프로필 요소만 뽑은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 바꿔 갖고 오기 생각을 하면은, 프로필이 지금 또 현재 객체예요. 제가 이걸 뭐 예를 들어 A라는 이름으로 갖고 나오면 프로필 객체를 A 이름으로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A 출력했을 때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자, 근데 A는 현재 뭐예요? 자, A 값 찍어봤더니, 뭐 방금이랑 똑같네요. 벌스랑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객체인데,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다. 구조분해 할당을 해가지고 다시 갖고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필 갖고 나와서 그걸 A로 갖고 나왔는데, 이 A가 다시 객체니까 여기 안에서 다시 한번 중괄호를 열고 벌스와 인포인가요? 이미지. 네. 자, 이미지를 이렇게 다시 갖고 나와 주시면은 얘가 이제 뭐예요? 벌스 키에 대한 값일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이 값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나오실 수 있죠. 자, 뭐 당연한 건데 여기까지만 뽑으셔도 되고, 또 여기 안에 또 한 단 더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안에 뭐 다른 객체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중괄호 열고 계속 나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면,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여기서가 끝일 텐데, 뭐 이름 바꿔 가져 나오기 적용하시려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니 나는 이제 이 값만 마지막으로 갖고 나올 건데, 그럼 이렇게 이제 쓰셔서 갖고 나오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출력을 해 보셔야 돼요. 문법 자체가 조금 이제 뭐 설명으로는 조금 이제 아이러니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중괄호 한번 열어서 갖고 나오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내가 중괄호 다시 한번 또 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직접 한번 출력을 해 보셔야지 이해가 좀 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복잡한 구조를 계속 이렇게 안에서 열어서 뭐 갖고 나오실 수 있고, 가지고 나오시는 거 가능하고, 이게 막 이렇게 중첩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형보다는 나중에 보면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만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어떤 문법이 나중에 뭐 있겠냐면은, 뭐 중괄호가 열렸어요. 중괄호에 A, 뭐 중괄호에 뭐 요렇게 뭐 값을 뭐 받았다.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 함수가 나올 수 있겠죠. 함수가 뭐 나올 수 있는데, 함수가 여기 그러면 중괄호로 받았다라는 거는 뭐 구조분해 할당, 객체 반환하는 거를 구조분해 할당했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 이렇게도 사용을 해요. 배열 형태가 열려서 뭐 이렇게 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배열을 반환을 하는데, x라는 거를 첫 번째 요소를 구조분해 할당하고 뭐 두 번째 요소를 구조분해 할당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사용되는 형태가 많으니까 잘 확인을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